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벽 6시부터 준비한 낡은 옷차림. 일부러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20년 묵은 구겨진 가방 하나. 오늘 아침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 채 한 시중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여자, 그 은행원이 정말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회장, 올해 66. 대한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 성장한 기업은 수십 개, 그가 결정한 인사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그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비서 김전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회장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15년 전 등산할 때 입었던 낡은 후드 점퍼, 어디선가 찾아낸 해진 코트, 그리고 오래전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운동화. 이 정도면 충분하네. 김전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간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카락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넘기지 않고 헝클어뜨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아버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명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입니다. 이름은 정수연이고 올해 32입니다. 회장은 잠시 놀란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재벌가 영예나 유명 집안의 딸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하고 싶다니.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가? 내 아버지. 수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돈이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재벌 아들이라는 걸 알고도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장은 오랜 시간 경영해온 눈으로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구나. 그럼 제가 식사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아니,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회장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그녀의 일상에서 그녀를 관찰하는 것. 그것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준비한 차는 회장이 평소 타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평범한 중고 소형차였습니다. 회장은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명동 하나은행 지점까지 가세. 그리고 자네는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차는 천천히 도심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노숙인들. 회장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도 한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가능성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지.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차가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 은행 업무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은행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진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는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려는 손님들, 창구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ATM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일에 바빴습니다. 회장이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내를 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지만 이번엔 못 본 척했습니다.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기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리를 두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란. 회장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구 쪽을 둘러보니 총 6개의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4곳에서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2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서 미리 받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정수연 왼쪽에서 3번째 창구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니 한 여직원이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객의 말을 경청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수연인가? 회장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고객에게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자 그녀는 천천히 더 쉬운 말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7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회장보다 먼저 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대기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회장 옆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지은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저 예금 좀 하려고요. 오래된 통장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번호표 뽑으셨어요? 아직. 저기 기계에서 뽑으시면 돼요. 예금 출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옆에서 대기하던 양복 입은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여기도 별 사람이 다 오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회장에게 들으라는 투였습니다. 회장은 모른 척했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없었고 이런 반응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관찰하기에 더 좋은 위치였습니다. 정수연은 여전히 할머니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창구들도 관찰했습니다. 이번 창구의 남자 직원은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인지 조금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4번 창구의 여직원은 업무는 정확했지만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정수연은 달랐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고객들에게 하는 행동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할까? 회장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은행을 방문한 손님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장을 보고 슬쩍 거리를 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아이가 회장 쪽으로 가려 하자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8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회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3번 창구. 바로 정수연의 창구였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가방을 들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오직 앞에 있는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회장의 외모를 힐끗 보고 표정이 변하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연기를 하며 구겨진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통장이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소품이었죠. 이 통장에 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정수연이 옆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앉자 그녀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 통장 오래되셨네요.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한 25년쯤 됐나? 와, 정말 오래 간직하셨네요. 그동안 잘 보관하고 계셨군요. 그녀의 반응에 놀라움은 있었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따뜻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정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이 통장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통장이에요. 혹시 새로운 통장으로 바꿔드릴까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거든요. 아, 그럼 이 통장은 못 쓰는 건가요? 회장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새 통장으로 바꿔드리는 게 고객님께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하시면 이 통장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권유하지도 않았고 선택권을 고객에게 넘겼습니다. 그냥 이 통장 쓰고 싶은데요. 오래돼서 정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럼 이 통장으로 진행할게요. 얼마 입금하실 거예요? 회장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구겨진 10,000원권과 5,000원권을 섞어 놓았습니다. 총 38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넣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연은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서 세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을 펼 때도 오래되어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10,000원권 30장, 5,000원권 16매. 총 38만 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럼 입금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정수연은 몇 번이나 회장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안심시키려는 듯이. 그때 옆 창구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 직원이 힐끗 이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정수연은 그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더 친절하게.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통장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건네주는데 회장이 일부러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수연이 통장을 놓지 않고 회장의 손에 확실히 쥐어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혹시 다른 업무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그게 요즘 은행에서 특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다던데. 회장이 일부러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귀찮아하거나 간단히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달랐습니다. 아, 특판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손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앉아 계셔도 되시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 상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가 높은 대신 중도 해지하시면 불이익이 있어요. 이건 금리는 조금 낮지만 언제든 찾으실 수 있고요. 손님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설명이 끝나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건 제가 정해드릴 수 없어요. 손님의 상황을 제가 다 모르니까요. 혹시 이 돈 언제 쓰실 계획이세요? 급하게 필요하신 돈인가요? 아니면 당분간 안 쓰실 돈인가요? 정수연은 상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하며 도왔습니다. 한동안은 안 쓸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품이 금리가 제일 높아요. 1년 동안 넣어두시면 괜찮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입 진행할게요.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연은 하나하나 설명하며 회장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서명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왜 이 서류가 필요한지 모두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중간에 회장이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서명을 잘못된 곳에 한 것이죠. 아, 손님,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서명하셔야 해요. 아, 미안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그래요. 새 서류로 다시 해드릴게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정수연은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고객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나자 정수연이 서류와 통장을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오늘 가입하신 상품 관련 안내문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정수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회장이 창구를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부르기 전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 은행을 나온 회장은 바로 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무가 대기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도 금방 알아본 것은 역시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하게. 아직 관찰이 끝난 게 아니야.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은행 입구가 보였습니다. 김 전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합격점이야. 하지만 더 지켜봐야겠어.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은행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연도 다른 여직원 2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회장도 슬쩍 뒤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요. 식당 안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 오늘 아침에 그 노숙자 같은 사람 상담했지? 한 직원이 정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응, 왜?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마. 한번 친절하면 자꾸 찾아와. 우리 은행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무슨 소리야? 그분도 고객이잖아. 에이, 38만 원 입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만 잡아먹지. 차라리 그 시간에 VIP 고객한테 신경 쓰는 게 나아.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점장님도 실적 올리라고 난리잖아. 저런 사람들 상대하면 우리만 손해야. 정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고객은 고객이야.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차별할 권리는 없어. 너 참 순진하다. 현실을 좀 봐. 은행이 자선 사업하는 데야? 자선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야.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38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잖아. 대화를 듣던 회장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가치관. 정수연의 진심은 여기서도 드러났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장은 정수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캔을 주워버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정수연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정수연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 근처 상가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벌써 은행으로 들어갔지만 정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수연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에도 회장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때로는 은행 근처 벤치에서 그는 하루 종일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중년 남성이 화가 난 얼굴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도 슬쩍 은행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수수료를 이렇게 받다니.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창구 직원이 당황하며 설명했지만 남성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지점장 불러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뭔데? 책임자야? 아니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수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객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이 수수료는 해외 송금 수수료예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면 저희 잘못이에요. 그럼 이거 돌려받을 수 없어요? 수수료는 이미 처리된 거라 환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불편을 느끼셨으니 다음 거래 때 수수료 할인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명쾌한 설명과 대안 제시. 남성의 화도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설명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수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 광경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 6시 은행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다시 한번 은행 근처로 갔습니다. 정수연이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물 입구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손님. 정수연이 재빨리 다가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회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주워서 건넸습니다. 저기, 집이 어디세요? 혹시 먼 곳이면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까워요. 그래도 걱정되네요. 조심히 가세요. 정수연은 회장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모퉁이를 돌아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이던 김 전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저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좀 더 지켜보게. 차는 천천히 정수연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전 정수연은 역 입구에 있는 한 노숙인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편의점 봉지였습니다. 아마 퇴근길에 산 것 같았습니다. 저분도 힘드실 텐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마음. 김 전무, 이제 가세. 네, 회장님. 차 안에서 회장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본 정수연의 모습. 모든 순간이 일관되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그녀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준호야, 앉아라. 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무얼 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내가 명동은행에 다녀왔다. 예? 왜요? 내가 만나고 싶다던 그 사람 정수연 씨를 만나러.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변장하고 갔지. 하루 종일 관찰했어. 회장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수연이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녀가 보여준 모든 순간들을.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내 선택이 옳았어.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정수연 씨는 진짜 백이야. 겉모습이나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생전에 물려주라고 했던 거야. 진짜 며느리감을 만나면 주라고.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주말에 정식으로 우리 집에 초대해라. 내가 제대로 인사하고 싶구나.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맙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본 내 안목에도 감사하고,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미래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연은 준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머, 갑자기요?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아버지가 이미 수연 씨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토요일 정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진우 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연 씨. 아니, 이제 수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네, 회장님. 호호,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회장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명동은행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정수연도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분이, 네, 저였어요. 미안해요, 시험한 것 같아서. 하지만 수연 씨, 당신은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아니, 통과를 넘어서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 마음씨 정말 귀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회장 부부 준호 그리고 정수연.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정수연에게 어머니의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진짜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거죠. 수연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어요? 정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수연은 은행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회장은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제 며느리가 된 정수연 씨는 그 진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어떤 시험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수연은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성입니다. 이 대본은 원본 스토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인물 이름, 대화, 상황 묘사, 구성 등 모든 요소를 독창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